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네 문제가 잘 나와요. 집중하셔야 돼요. 네 문제 같으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먼저 입지 및 공간 구조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제 목차 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목차가 3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입지 선정의 의의부터 공부하자. 의의. 두 번째가요, 학자에 따른 주요 입지론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의의는 땡땡, 괄호 단어 2개만 채우면 되겠고요. 가볍게 보시면,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럼 의의는 뭐냐? 의의는 가볍게 보시고요. 바로, 용지하고 용도만 집어넣지. 자,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겁니다.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요즘 시험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리고 가볍게 패스하세요.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요 입지론 크게 구분하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주거 입지론. 두 번째가 산업 입지. 주거 입지는요, 오늘은 설명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요. 최적의 주거 입지. 얘는 5월 달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때 공부도 될 거니까. 얘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요, 거의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자주 나와요. 언젠가 나올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공부하시면 돼. 일단 가볍게 보시고 5월 달에 보자. 산업 입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럼 이제 농업 입지, 농업하게 되면 주로 1차 산업이다. 1차. 공업 입지, 공업하게 되면 주로 2차 산업이 되고요. 다음에 상업 입지다. 그럼 주로 3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상업 입지다. 가장 중요합니다. 1등. 다음에는 공업 입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분량이 꽤 많습니다. 요 수업 제대로 하려면요, 주로 3시간, 4시간 꼬박 수업에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요, 2달 과정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수업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 입지, 얘는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월달, 2월 수업은요, 지난 과정이죠. 얘를 설명을 다 드렸고, 아마 강의 노트에 몇 강인지 강의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얘는 설명 끝났고, 설명 다 들었으니까 3월 달에는 공업 입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업 입지를 안 들었다면 그 체크된 표시된 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공업 입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죠. 도시 공간 구조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대론.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거의 한 문제는 나오는데 작년 시험도 지도론 한 문제, 공간구조 한 문제 해서 작년 시험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도 다 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공부하자. 그래서 결국 요 상업입지하고 다음에 공간구조 두 개는요 따로
1월 달, 2월 달 설명을 드렸는데 페이지에 있죠. 페이지가 어떻게 나있습니까? 1월, 2월 기본 이론 강의가 16강 16분부터 체크하시면요.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 16강 28분까지. 그래서 여기 걸쳐가지고 공강고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정이 바로 15강 일부, 16강 일부. 그까지만 들으시면 얘를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공강고전은 1월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표시된 거. 그럼 오늘은요, 지대론. 이것도 분량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입지론 하게 되면 지대론하고, 다음에 공업입지하고, 이러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합치면 모두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대론 봅니다.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자, 지대론. 1번. 지대와 직가의 관계가 나와요. 사실 시험만 따지면 저는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이론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자, 1번요, 지대란 나와 있고, 3번 보게 되면 박스, 이 직가 이꼴 분자분모 식이 나오네. 얘가 이제 지대와 직가 말하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대, 직가. 지대, 직가. 그러면 지대란 쉽게 말하면 토지의 사용료다. 땅을 빌려서니까 이제 임대료, 사용료 주는 겁니다. 얘가 지대가 되고요. 직가는요, 박스이죠, 박스. 이꼴 분자분모. 장래 발생하는 지대를 나누기 2제일입니다. 2제일로 나누게 되면 그대로 직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만 왜 얘를 썼느냐?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18세기 여러분들 산업혁명 아시죠? 자, 18세기 말입니다. 산업혁명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 이전에는 농사를 짓고, 이후는 이제 도시가 발달이 됩니다. 이때부터 도시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경지를 빌려주면서 지대를 받지. 그래서 이제 주로 농사를 지니까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대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발달합니다. 도시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직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대론, 얘가 출제가 워낙 자주 되기 때문에 지대론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전에 뭘 대상으로 농경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대를 공부한다. 이런 배경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지대론이 집중 주제가 있고요. 얘는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이 지대론은요, 농경지 지대론,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목차 2번 지대 결정이론. 교재 표를 보니까 표가 나와요. 왼쪽은요 고전압파, 오른쪽은요 신고전압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자, 우리가 중개 실무하잖아요. 중개 실무. 근데 굳이 고전압파, 신고전압파 알아야 됩니까? 예.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봐도 솔직히 짜증이 나요. 그런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된 포인트만 제대로 아시면 돼. 표가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도 또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돼. 그냥 편하게 여러분은 점수만 잘 따면 되니까 저거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면 지대 논쟁.
자, 그러면요. 왼쪽은 고전학파예요. 오른쪽은 신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는요, 대부분 학자가 여기 들어가요. 고전학파. 그러니까 뭐 리카르도, 뭐 제본스, 맹거 등등 많은 학자가요. 신고전학파는 학자가 좀 적은데 우리 학교론에서 특히 마샬, 마샬은 들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전학파는 그냥 마샬만 떠올리면 돼요. 다른 모두 다 무시하고요. 마샬만 신고전학파, 나머지는 고전학파. 고전학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대의 성격을 다르게 보거든요.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본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생산 요소가 나와요. 두 번째 지대가 나옵니다. 지대의 성격이다. 세 번째 근거되는 부동산 특성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생산 요소 세 가지 다들 아시죠?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 노동. 몇 개? 세 가지. 그래서 고전학파는 세 가지 모두 인정합니다. 세 가지 모두. 그러니까 삼분법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전부 다 인정한데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토지 빼고 토지를 빼요. 그러면 뭐가 남는다? 자본과 노동. 몇 개? 두 개.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이야. 토지를 포함시켰다. 고전학파. 토지를 뺐다. 신고전학파. 토지를 포함시켰다. 토지 포함시켰잖아요. 그럼 뭐지? 토지의 특성. 예. 토지의 특성. 토지 포함시키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토지가 빠졌잖아. 토지 뺐잖아요. 토지 뺐으니까 자본과 노동은 공통된 뭐지? 사람. 사람이 자본 투입하고 노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과의 관계, 인문적 특성입니다. 따라오셨죠? 토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고전학파. 토지를 뺐다 두 가지가 신고전학파. 자, 다음 보게 되면 네모되어 있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봅니까? 고전학파는. 고전학파는요, 땅을 빌려줘, 땅을. 빌려주니까 뭐가 되지? 지대는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땅 빌려주니까 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따박따박 매월마다 임대를 받습니다. 뭐지? 불로소득. 그러니까 잉여. 땅만 빌려주니까 그냥 들어가, 그냥. 잉여소득이다, 잉여. 쉬운 말로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요, 지들을 그냥 들어오는 거, 불로소득, 잉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뺐잖아. 잉여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전학파는요, 자본과 노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다른 말로 생산 요소 비용. 생산 요소 비용을 줄이면 생산비.
생산 요소 비용 줄여서 생산비. 따라서 신고전압파는 지대의 성격은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 비용, 즉 생산비로 파악합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거 아시면서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다 까먹어버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라. 저도 이렇게 됐으면 다 까먹어버려. 휘발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기왕이면 또 이제 기억을 붙잡아야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저 뒤에 분요. 뒤에 분. 예. 뒤에 분. 저는 눈 맞았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혹시 아줌마세요? 아가씨세요? 예. 아줌마예요? 아가씨가 아니구나. 예. 됐습니다. 예. 또 더 물겠는데, 더 물으면 또 괜스레 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까 싶어서 저는 왜냐면 아줌마니까 이제 자녀가 있을 거잖아. 그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이제 물었더니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 집 애는요, 그까지는 대답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집에 애가 있는데 집에 애가 얼마?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래요. 몇 학년요? 고3이래요. 암기껏. 우리 애는요, 고3이죠. 잉. 고3이죠. 잉. 끝났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면 어려운 거 안 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자, 고3이서 잉 끝나버렸어. 예. 그래서 이제, 지대 논장만 나왔다. 두 개가 있는데 뭐지? 고3이서 잉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압파는 3분법 세 가지를 다 나누고 있는데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본대요. 꼭 기억하세요. 뭐지? 고3이죠 잉 한 번 더. 고3이죠 잉 나왔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학자는 고전압파야. 고전압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학자가 나왔다. 대부분 뭐지? 고전압파. 고전압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틀린 말입니다. 되시겠죠? 네.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로 본다. 잉여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잘 물어. 잉여. 고3이죠. 잉. 정리되고. 그럼 이제 얘는 알 필요 없지.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신고전압파는 몇 가지? 두 가지. 잉여가 아니니까 뭐지? 생산비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만 떨리면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표를 봅니다. 표를 보세요. 15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 줄, 두 줄. 자, 첫 줄 보더라도, 자, 학자들 간에 지들 잉여를 보는 고전압파. 고3이죠. 잉 나왔지. 고문장이잖아요. 다음에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고전압파, 류카라도, 티넨 등등등 많은데 신고전압파는 마샬만 떠올리시고.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나있죠? 1번, 2번, 3번. 하면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이미 제가 틀을 다 잡아들었잖아요. 뭐지? 고3이죠. 잉. 따라서 1번. 두 번째로 밑에 하세요. 토지를 노동자본 요소 등 단요소와 엄격히 구별한다. 얘가 뭐지? 세 가지. 산문법이지. 2번요. 2번은요.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자, 밑줄 하세요. 잉여, 과로, 불로소득 밑줄. 지들을 잉여로 보더라. 다 적어들었잖아요. 신고전압파는요. 그냥 1번은 이분법이고 두 가지 토지를 뺐고 2번은요. 생산비로 보더라. 지들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대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 가지. 1번 차액지대설 리카르도. 2번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3번요. 튀넨의 위치지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그래서 자,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는요, 또 일단 기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다음에 지대로 나오죠, 지대로. 첫 번째 강의 노트 보니까 차액지대는 차액지대가 나와요. 학자가 데이빗 리카르도입니다. 두 번째가요, 우리 교재는요, 위치지대도 역시 표현이 맞습니다. 이를 똑같은 말로 입지교차지대라고 해요. 입지교차지대이다. 똑같은 말로 위치지대. 학자는요, 튀넨. 세 번째가요, 절대지대입니다. 마르커스죠. 요즘 돈 빌리기 어렵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다른 말로 뭐지? 은행에서 돈 빌린다, 빌린다. 차입한다. 차입하죠. 빌린다. 차입하잖아요. 은행이 아니고 절에서 돈 빌리거든. 절에서 돈 빌리잖아요. 그래서 차입절. 차입절. 그래서 세 가지는요, 차입절, 세 가지, 차입절. 근데 유의하세요. 요즘은요, 제목하고 학자하고, 제목하고 학자하고 필수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주제원들이에요. 얘는요, 리카르도인데요. 마르커스 집어넣어. 튀넨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학자를 바꿀 수 없거든. 예. 잘 나옵니다. 예. 학자 바뀐 거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그래서 학자까지 정확히 연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대론 하게 되면 차입절 세 가지입니다. 차입절. 그럼 먼저 차액 지대부터 보자. 고전학파예요, 신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대부분 뭐지? 고전학파. 고전학파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면요, 고3에서 이잉 암기 있잖아. 지대를요, 잉여로 봐요, 생산비로 봐요. 잉여. 문제 다 풀리잖아. 법하면 이래놓고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틀린 말이지. 잉여로 보는 겁니다. 자,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는 어떤 차액이지? 리카르도가 보기에는요, 땅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인데요. 좋은 땅을 5등지라고 불러요. 나쁜 땅을 10등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좋은 땅은 수확을 많이 하겠지. 좋은 땅, 비옥도가 좋으니까. 나쁜 땅은 수확이 적어요, 수확량이. 그래서 이 양자간에 바로 비옥도 차이입니다. 네모되어 있죠. 무슨 차이? 비옥도.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높다, 낮다, 지대가 발생합니다. 지대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좋다, 나쁘다. 수확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네. 뭘 강조해요?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리카르도는 고전학파인데 뭘 강조했다? 비옥도. 비옥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위치보다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얘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됩니다. 위치를 경시합니다. 비옥도만 강조하니까. 다음에, 그러면 비옥도 살기 때문에 우등이는 좋은 땅이잖아.
비옥도가 좋으니까 지대가 비싸겠네. 열등지는 나쁜 땅이잖아요. 수확이 적으니까 지대가 적겠네. 가장 나쁜 땅.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죠. 최열등지. 최열등지를 가장 나쁜 땅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한계지다. 그러면 리카르도에 따라서면 비옥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나쁜 최열등지는요. 지대가 없어요. 지대가 발생 안 합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잘 나와. 가장 잘 나옵니다.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그리고 책을 보시면 요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교재 봅니다, 교재. 교재 볼게요. 고래 1번.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요. 자, 1번. 리카르도는 밑줄입니다. 비옥한 토지 공급은 제한 밑줄. 얘가 다른 말로 뭐죠? 희소성. 희소성. 따라서 희소성을 전제로 하고, 또 첫 줄 끝에 보시면 또 밑줄 하세요.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 밑줄. 그러니까 1번은요. 희소성과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로 한다. 이런 지문은 그냥 묻는 지문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4번요. 4번. 동그라미 4번 내려가세요. 두 번째 줄. 즉 밑줄 하세요. 지대는 열등지와 우등지의 비옥도 차이로 본다. 비옥도 동그라미.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된대요. 6번 내려 6번. 6번요. 차액지대설은 밑줄 하세요. 위치 문제 경시 밑줄. 비옥도를 강조하니까 위치 문제를 경시합니다. 또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가장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리카르도는 바로 한계지는 지대 발생을 전혀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액지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대로 가게 되면 차입절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대부분 교재가 입지 교차지대 또는 위치지대를 먼저 설명하거든요. 저희 교재 쓰신 분이 얘를 이제 두 번째 올려놨는데 일단 입지 교차지대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 위치지대설은 학자가 누구다? 튀넨.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2번 튀넨에 의하자면 토지는 비옥도가 아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를 위치지대, 입지교차지대라고도 부른다. 또는 고립국이다.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튀넨은요. 네모나 있죠. 네모가 핵심 단어입니다. 네모가 뭐냐? 바로 자, 수송비 절약분입니다. 비옥도 차이가 아니라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데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그럼 이대로 정리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씩 풀어서 봐야 됩니다. 풀어서 보자. 자, 풀어서 본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박스 그림이 있죠. 157페이지. 박스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원이 6개 보이죠. 요 그림이 튀넨의 논문. 바로 고립국 모델입니다. 고립국. 그래서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얘가요, 한가운데가 중심지, 한복판입니다. 중심지. 그러면 이제 거리가 가깝다, 점점 멀어진다. 6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경작. 경작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가장 가까운 데서는 어떤 농사를 짓지? 주로 채소 또는 과일이다. 이런 농사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농사? 과수 농사. 가까운 거리는 채소나 과일 같은 과수 농사를 짓고 가장 멀리 있어요. 여기서는 버터나 또는 치즈와 같은 어떤 농사? 낙농업.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은요,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거리 구간에 따라서 경작 활동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바로 고립국이다. 티넨의 고립국 모델입니다. 고립국. 이때 상식적으로 중심지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가까이 있으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수송비가 적다, 그죠? 상식이잖아요. 적다. 멀리 있어요, 멀리. 자, 멀리 있습니다. 수송비가 많다, 적다? 수송비가 많다. 그러면, 자, 도심지는 가까이 있으니까 운송비, 수송비가 적잖아.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집니다. 외곽지는요, 멀리 있으니까 수송비가 너무 많잖아.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지대가 저렴하다. 따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대는요, 수송비 뺀 겁니다. 예. 총 매상고에서 수송비 절약분, 수송비 뺀 거. 그래서 뭐지? 수송비 뺀 거.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 얘는요, 위치가 가깝다. 지대가 높잖아요. 얘는요, 위치가, 거리가 멀다. 멀다. 그러니까 먼 만큼 지대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수송비는 뭘 말하지? 바로 얘가 바로 위치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치 지지설이다. 예.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고 또 지대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 박스 고립국 그림은 대충 따라오셨죠? 그림. 그럼 이제 그림 밑에 보니까 또 박스 두 개, 긴 박스가 있네. 동그라미 7번요. 7번. 긴 박스. 지대 이꼴 괄호 매상고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 공식이 있죠. 공식. 여러분들 공식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공식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십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식 그대로 옮겨 놓았죠? 그대로 옮겨 볼게요. 따라서 티네는 지대 이꼴 총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뺀 것이 바로 지대가 된대요. 지대. 근데 이제 여기다 숫자 집어넣고 지대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도 딸랑 한 번 나왔어, 한 번요.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한 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예. 자주 나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숫자 주면서 계산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 공식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체계를 확실히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뒤에 번요. 저랑 눈 한 번 더 맞출까요?
한 번 더 물어보게. 예. 좀 전에 그 아줌마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목이 굉장히 갈증이 난다. 말하자고 목이 갈증이 난다라고 가정합니다. 목이 말라요. 그럼 제가 이제 두 개를 드리거든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갈증이 되게 나는데 첫 번째 생수를 제가 드립니다. 둘째 콜라를 준대. 그러면 생수나 콜라를 준다면 뭘 드시겠어요? 둘 중에서. 생수요. 생수. 네. 들으셨죠? 자, 갈증이 나는데 콜라나 생수를 드린다고 하니까 생수를 드시겠대. 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웰빙이니까. 네. 생수를 드신다고 했어요. 누가? 아줌마가. 네. 아줌마는 생수를 드신대요. 아줌마를 다르면 아지매라고 부르죠. 아지매. 네.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요.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요. 암기껏. 아지매 생수. 아만 딱 집어넣자. 뭐? 아지매 생수. 됐어요? 아지매 생수. 안 까먹어요. 따라서 자, 입지 교차지대만 나왔다면 나는 생수가 좋아. 아지매 생수.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대 이꼴 매상고에서 생수 뺀 것이다. 생산비 빼고 수승비 빼고 남는 것이 지대가 되는데 다시 요거 두 가지. 얘는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대. 매상고와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 일정하니까 뭘 알 수가 있어? 얘랑 얘하고. 얘가 일정하니까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지. 그러면 보세요.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수순비가 적게 들어가지. 가까운 거리는 수순비가 적다. 맞죠? 적은 걸 빼니까 지대가 어떻게 돼요? 되게 높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멀리 있어, 멀리 있으면 수순비가 되게 많잖아. 예. 많은 걸 빼니까 지대는 어떻게 되지? 적어지겠지. 공식 어려운 거 아니죠? 따라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생수 이 식을 보시면서 지대와 수승비는 자 결론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예, 반비례. 반비례관계. 그럼 답이 나왔네. 따라서 지대는 얘가 일정하니까 뭘 뺀 거다? 수성비를 뺀 게 맞지?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공식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성비 전략분이다. 잘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게요. 지대란 수성비 전략분인데 자꾸 요 놈을 집어넣어. 요 놈을. 문제 아시겠어요? 생산비 절약분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절약분? 수성비 절약분. 자꾸 얘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생산비를 집어넣으니까 얘 틀린 말입니다. 생산비 절약분이 아니란 뭐지?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그러면요, 얘는 다른 말로 뭘 말합니까? 거리.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얘를 가리키잖아요. 거리. 또 다른 말로 뭐지? 위치를 강조하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 T는 수성비 전략분을 강조하니까 뭘 강조하더라? 위치를 강조하니까 위치지대다. 위치. 그래서 앞에 거 보세요.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는요. 우등지, 열등지,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생긴다고 했는데 위치를 경시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강조하는 게 다음 모델이다. 입지 교차 지대가 된다. 또는 위치 지대다. 비교되시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비옥도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요. 위치를 강조하고 수성비 절약분입니다. 책을 봅니다. 자, 바로 3번부터 봅니다. 위치 대설 튜넨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젖줄.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화살표가 나오죠.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시험 지문은 나와요. 화살표 모두 밑줄 하세요. 튀는의 위치 지대설은 버젯의 동심은 이론과 알론소의 입찰 지대론에 영향을 미쳤다 밑줄 하시고. 4번요. 4번 세 줄 있죠.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적 밑줄입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화된다. 괄호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수송비 전략분이죠. 수송비 동그라미. 아이 적어져요. 생산비 X 적어져요. 여기다가 생산비를 집어넣어요. 생산비 절약분이 아니고 수송비 절약분입니다. 내려가서 박스 그림은 뭐라고 했다? 고립구. 그림은 제가 예시로 그려드렸고 또 7번 내려가서 7번. 이제 박스 공식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가요? 아짐의 생수. 아짐의 생수 공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요. 괄호 2번.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자, 절대지대는요, 책을 먼저 체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마르커스에 의하자면,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밑줄. 토지를 소유를 전제하는데, 한 줄 내려가서, 또 밑줄 하세요. 중요합니다. 한계지, 괄호,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밑줄. 이걸로 끝.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그러면 자, 주로 이제 마르커스는요, 자본주의사입니다. 자, 자본주의사의 특징이 뭡니까? 사유재산제. 자,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네모되어 있죠. 얘가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바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절대로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 당연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우등기는 좋은 땅이잖아. 소유자가 좋은 땅은 요구하지. 월 임대료 100만 원 내.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면 열등기는 나쁜 땅이지. 나쁜 땅은 질이 떨어지니까 너는 월 10만 원 내. 얘는 뭐죠? 가장 나쁜 땅이죠. 가장 나쁜 땅도 월세 요구합니다. 가장 나쁘기 때문에 월 10,000원씩 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항상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 못한 것을 절대지대는 해결합니다. 어떤 땅도 지대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밑줄 껐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어떤 땅, 동함이 몇 번입니까? 1번에서 두 번째 줄.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다. 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대론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이상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입절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 시험은 자주 나오고요. 세 가지를 모두 설명드렸고, 그러면 우리 교재는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니까 거기 4번에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여기서 사실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장 넘겨서요. 거기 5번요. 마르커스의 마샬의 준지대. 6번요.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 4번, 5번, 6번. 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입찰지대, 준지대 또는 이제 경제지대 이런 것들은요. 5월 달에
5월달에 이제 핵심 요약집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때는 요약집이 나옵니다. 예. 그때 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차입절을 잘 정리하시고, 세부적인 요 지대의 내용들은 5월달에 전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 163페이지 보시면, 163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 칠판 볼까요? 칠판 다, 요 나왔네. 자, 도시 공간 구조에서 지도로는 제가 설명 다 드렸고, 차입절. 공간 구조로는 언제 묶어서 1월달 그 폐지되어 있죠. 예, 그 참고하시면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참고로 이제 1번 버젯의 동심원 이론, 한 장 넘겼어요. 목차 2번 호이터의 선형 이론,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이심 이론. 내용은 적어요. 그래서 1월달 표시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시 공간 구조 마치겠고, 다음 진도가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내문 3번, 입지선정. 1번, 입지선정에 의 있죠. 의는 칠판 볼까요? 패스했네요. 예. 짧게 보기에는 입지선정은 벌써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면 돼. 옛날에 나죠. 요즘은요, 이런 게 물을 성질해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패스하면요, 이제 뭐지? 주요 입지로는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상업입지. 다음에 공업입지.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인데요. 상업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목차 2번 상업입지 하게 됩니다. 상업입지. 확인합니다. 한 장 넘겨서 170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 괄호 4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한 장 넘어가요. 17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괄호 5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한 장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괄호 6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괄호 7번 허퍼의 확률 모형. 세 장 넘겨서 180페이지. 괄호 8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전법칙 8개 원칙. 얘가 모두가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그 강의 표시되어 있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1월달, 2월달 표시된 강의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은요, 별도로 이제 공업입지를 따로 보기는 공업입지. 자, 공업입지가 우리 교재는 한 장만 넘어갑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3번 목차 공업입지입니다. 공업입지. 자, 공업입지 하게 되면 목차가 2개 나옵니다. 자, 1번 배부의 최소 비용. 한 장 넘겨서 185페이지 괄호 3번 레시오의 최대 수요. 그러니까 괄호 2번하고 3번이 있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요. 괄호 2번이 있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괄호 2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2번이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배부에. 자, 그러면 이제 배부를 봅니다. 공업입지. 자, 일단 시간 걸리니까 10분 쉬겠습니다. 다음 시간 설명드릴게요. 쉬겠습니다.